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번에 미국의 모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조언을 구했던 전자전기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 지났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에 매우 감사하시고, 또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또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한 학기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기에 인턴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신 조 교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일단 미국에서 인턴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일단 영어가 그 미국의 그 모국어를 구사하는 미국인들 대비 영어가 부족하고, 그리고 문화도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이걸 해봐서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보통 교환학생이 미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자는 랩에 한국인 박사가 있는 경우와 한국인 교수님 받아주시는 경우 두 가지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일반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본인의 케이스 가지고 일반화 하시는 건데, 이 미국에서 교환학생이 미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님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님에게 지금 조언을 좀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본인의 룸메이트인데, 사실 님이 어떤 계기로 룸메이트를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인 친구랑 룸메이트를 하신 거잖아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국인과 룸메이트를 하는지,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자, 제 친구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환학생을 한국인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외딴 시골에 거의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를 일부러 선정해서 한국인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갔어요. 왜냐면 한국인을 안 만나고 살려고, 영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돈이 많은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인 현지인 룸메이트를 구해서 둘이 룸메이트를 하고 살면은 아무래도 룸메이트이기 때문에 맨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영어를 완성한 친구가 있습니다. 영어 엄청 잘해요. 처음에 그분을 제가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됐는데, 유학생이라고 말하기에 의심이 갈 정도로 1.5세 아니야? 저 정도면? 이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영어가 너무 유창하고 발음도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영어를 완성했더라고요. 아시겠죠? 미국까지 굳이 가서 한국인이랑 룸메이트하고 또 맨날 한인 학생이 나가는 건 아니죠. 맨날 한인 학생이 나가가지고 저 한인들하고 저 동네 공원에 모여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고 사시는 거 아니죠? 그럼 진짜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거의 제가 주변에서 본 유학생들 대부분이 미국에 가서 정작 미국인 친구 한 명도 못 사귀고 한국인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다가 유학생활 끝내고 오시는 분들, 혹은 교환학생 끝내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에 미국인 친구를 만났으면은 굉장히 많은 영어 실력과 또한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배움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까워요. 아시겠죠? 안타까워요. 저는 실제로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인 학생회를 정말 안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의 이제 저는 미국인 친구들하고 놀았었고, 그리고 미국인 현지인 교회, 소위 말하는 백인 교회라고 하죠. 백인들만 잔뜩 다니는 미국인 현지 교회 나가면서 또 성경 공부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인들 굉장히 많은 백인 교회에서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등부가 있더라고요. 중학생 반, 미국 현지인 그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중등부 교사까지 했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해야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님은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한국인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인에게 의지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거는, 이 한국인은 미국에서 주류 사회가 아니에요. 한인 네트워크에 살다 보면 영어도 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인들과 연구를 했을 때 그 포텐셜이 최고의 포텐셜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한국인하고 연구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들 이제 한국과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라서 연구핏이 미국적인 연구핏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박사 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제 한국에서 석사 마치고 오신 형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게 되면 이제 대학원 연구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 박사를 와서 박사 과정 동안 늘 자기가, 사람이란 건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석사 때 했던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연구란 건 뭐냐면 한국 석사 때 했던, 한국의 석사 과정을 하면서 한국의 명문대에서 했던 그 연구를 미국 가서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 모두 망했습니다. 앞길이 열리지가 않겠죠. 당연하겠죠. 반면에 한국 돌아갈 길은 활짝 열리겠죠. 왜냐면 한국에서 하던 석사 때 한국 대학원에서 하던 연구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미국 갈 길이 막히고 한국 갈 길은 활짝 열리는데, 자, 그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한국 대기업 들어갈 거면 뭐하러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냐는 거죠. 그쵸? 왜 고생하셨어요? 어차피 한국 회사 갈 건데 그냥 한국에서 사시죠. 값도 싸고 그냥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사는 거죠. 근데 지구 반대편에 이 미국까지 굳이 온 이유는 뭘까요? 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미국 회사에 취업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한국인 만났어요? 제가 좀 뭐라고 해야겠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시겠죠? 본인이 왜 한국인에게 의지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 한인이라는 짤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직에 한국인 연구 동료, 한인 학생회, 뭐 한인 슈퍼마켓, 한인 세탁소, 한인 뭐 골프 모임 이런 데 나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솔까 말할게요.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로는 절대로 이게 어떤 자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한국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일단 첫째로 님은 영어를 좀 자신감을 키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영어가 된 상태로 미국 진출해야 돼요. 지금 님이 일단 다행히 교환학생이라서 뭐 한 학기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인생 말아먹어도 한 학기 정도야 뭐 금방 복구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님 이 영어 상태로 나중에 미국 유학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유학 왔다는 게 이제 허울만 미국 유학이지, 사실 미국 속에서 또 하나의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하나의 한국을 만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살고 있는 주소만 미국이지 한국이랑 똑같이 살게 됩니다. 맨날 그 한인들하고 한국말로 막 샬라. 네, 그래서 맨날 한국 사람들이랑 미국에서 한국말로 샬라샬라 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면 본인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고
미국 사회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왜 이거를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냐면 룸메이트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둘 다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데 서로가 지금 서로를 우리 괜찮아, 우리 뭐 이렇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금 위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인데 이 길을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친구를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미국 살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한 사람이라는 거를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 석사를 한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석사할 때는 그 랩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석사 때 제 랩을 제 석사과정 친구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절망의 랩이라고 불렀어요. Rap of Desperation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별명을 불렀냐면 전부 다 미국에서 이렇게 궁한 애들이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인간들이 이제 모인 랩이어가지고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저희 랩 출신들이 저희 랩을 절망의 랩이라고 불렀습니다. Rap of Desperation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만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노자밖에 없는 랩이었어요. 다들 영어 못하고 궁지에 몰린 애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외노자 랩에서 있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박사 갈 때는 정말로 나는 이제 이런 데서 살지 말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절망의 랩 오브 데스퍼레이션 생활하면서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박사 때는 이 외국인들만 모인 이 미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미국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내가 이제 좀 손을 털고 진심으로 미국을 이해하는 자들을 만나자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지도교수를, 사실 석사 때 지도교수도 외국인 출신이었거든요. 그 사람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박사 때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 토박이 미국인 교수한테 꼭 가자. 왜? 나는 미국에서 살고 싶고 미국을 온전히 이해하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수를 선정해서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는 백인이고 미국에서 나고 자란 외국인 출신 백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런 네이티브 출신이죠.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제 제 지도 교수였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지도 교수로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도 제가 석사 때 한 50위권 정도 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는 이제 10위권 정도 하는 곳으로 옮겨갔는데 다른 학교 갈 때도 이제 그렇게 미국 내국인들이 많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가 별명이 있었어요.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학교를 백인 학교라고 불렀어요. 화이트 스쿨. 왜 화이트 스쿨이라고 불렀냐면 백인들이 되게 많은 학교여가지고 외국인이 거의 없는 그런 미국 내국에 그렇게 내국인들이 많은 그런 미국 내국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그런 지역에 그런 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어려움 있죠. 동양인이 별로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뭐 떡볶이 짜장면 먹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박사과정 때 짜장면 한 그릇 먹겠다고 1시간을 운전해서 갔었어요.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일 거예요. 뭐 지금 예를 들면 미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서 LA 같은 데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차 타고 한 10분만 나가면 짜장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유학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동양 음식 먹기 힘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동양인으로서의 저의
어떤 육신이 원하는 음식은 구할 수 없었지만 정말 얻는 게 많았어요. 미국의 어떤 문화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랩의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백인이었어요. 저는 이제 전원이 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두 명 정도 백인처럼 생겼는데 백인이 아닌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태인이더라고요. 유태인. 근데 유태인들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유태인들은 원래 이제 중동 계열의 이제 민족이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혼혈을 많이 해가지고 혼혈에 혼혈을 거듭했기 때문에 생긴 건 백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랩에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과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내국인 백인들과 백인 계열의 유태인들이 거의 전원 멤버로 구성된 그런 랩에서 박사과정을 났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엄청난 자산이었고, 당시에 제가 한인 학생에도 저도 처음에 이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약간 이렇게 백인들만 있는 랩에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게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해서 한인 학생회를 처음에 이제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 한인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한인 학생회 형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석사 때 했던 거를 그대로 미국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오갈 데 없어져가지고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한국 랭킹 1등 하는 학교 출신의 박사과정 동료가 있었어요. 한인 학생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미국 실리콘밸리 취업하기 진짜 어려운 거 알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사실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되게 강한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우리 학교 선배들 뭐 미국에서 연락하고 지내는 선배들 꽤 있는데 우리 과에서 그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과에서 과톱 출신이에요. 과톱이라 하면은 학점이 제일 뛰어난 사람, 과톱 찍고 온 형을 아는데 그 형이 당연히 나는 실리콘밸리 진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A사, G사, 뭐 I사, N사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 지원했는데 졸업하고 그 미국에서 그 박사 마치고 모조리 떨어졌다는 거죠. 한 군데도 붙질 못하고 울면서 한국 돌아가는 걸 보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입국 컷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자기가 진짜 실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사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였어요. 정말로 그 미국을 온전히 이해했다면은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자기가 1등 한 학교, 랭킹 1등 하는 학교 출신들이 그들이 미국에서 반드시 풀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어쨌든 그들이 이제 백인들만 잔뜩 있는 랩에 다니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항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너 랩에서 뭐 연구하냐? 왜냐면 그들은 한국에 석사를 찍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랩은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꽤 있는 랩이에요. 한국인 포닥도 있고 뭐 한국인 선후배도 있고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의 R&D 센터에서 자꾸 교환 리서치 연구원, 그러니까 교환 연구원을 자꾸 파견하는 그런 랩인 거예요. 한국인들이 되게 많은 랩. 그런 랩에 있는 출신 사람들이 제 랩에서 뭐 하는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던 게 생각이 나요. 참고로 저는 이제 기계공학 전공이잖아요. 학부도 기계공학, 석박사 다 기계공학과에서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에서 박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학생 친구들이 이제 너 박사 때 뭐 연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GPGPU라고 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을 이용한 패러럴 컴퓨팅을 연구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연구한다 라고 하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선배들과 한인 친구들 했던 이야기가, 야 그럼 그딴 걸 왜 연구하냐, 야 기계과 출신이 왜 그런 걸 연구해, 야 기계과의 꽃은 자동차야, 자동차를 해야지 왜 그딴 걸 하냐. 그렇게 하면서 저를 굉장히 면박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14년 전입니다. 14년 전. 지금 2010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이 그래픽 처리 장치가 왜 세상을 바꿔놓을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인들 중에 아무도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 이 백인들과 유태인들은 이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님의 이 선택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미국 사회를 보는 시야가 제한적이고 경험이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님의 인생의 궤도를 좀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인들 만나는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하루 어떤 한국인들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오로지 한국인 아닌 사람들만 만나고 사회생활 하고 왔어요. 지금 좀 소음 레벨을 듣고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 지금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이고 이제 퇴근길에 이제 이동하면서 또 이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 저의 취미생활인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한국인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제가 썼던 한국어는 제 와이프랑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랑 또 얘기해야겠죠. 유일하게 제가 만나는 한국 사람 와이프 딱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백인이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요런 레벨이 돼야 미국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님은 지금 요 느낌으로 요 삶의 패턴으로 가면은 미국 사회에 정착 못합니다. 근데 지금 친구랑 둘이 우리는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친구랑 이게 뭐 룸메이트 하면서 둘이 막 이게 미국에서 우린 성공할 거야 막 으쌰으쌰 하고 있죠. 요 둘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인들끼리 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영어도 안 늘고 이 귀한 시간, 교환학생까지 가서 이 귀한 시간을 한국인과 한국말로 대화하면서 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황금기를 놓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시겠죠?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님 이제 뭘 고쳐야 될지 알겠죠? 반드시 고쳐야 되는 습관이에요. 한국인과 한국어로 하면서 느낀 세계가 미국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이 태도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제가 님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패턴을 바꾸기에 무지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 진출의 꿈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너머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근데 님이 지금 빨리 근데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기회로 저를 만났다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이거 지금 빨리 고쳐야 돼요. 네. 뭔가 몸에 제가 어렸을 때 종기가 난 적이 있거든요. 종기가 나가지고 그거를 빨리 이렇게 손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내뒀더니 되게 크게 골마가지고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짜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아시겠죠?
뭔가 지금 몸에 뭔가 자라는 종기처럼 나쁜 습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진출을 꿈꾸는 사람이 한국인 위주로 살다니 100% 망할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하는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님이 일단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아니, 양자 컴퓨터라는 이 미국 기술의 정수인데 한국인하고 살면서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수 중에, 한국 연구원 중에 양자 컴퓨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미국인들과 정말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자, 컴퓨터 기술이라는 거는 이 미국에서 탄생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컴퓨터, 태권도가 종주국이 한국이고 태권도라는 무술 자체가 한국에서 탄생한 것처럼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술은 미국에서 탄생한 거예요. 컴퓨터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인 엔지니어와 아주 깊숙한 조우를 해야 돼요.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지금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태권도를 좀 하는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태권도를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냐? 터키에서 배웠어요. 터키에서 온 사람인데 터키에서 뭐 한류 열풍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터키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뭐 케이팝이나 문화가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 있는 곳에 와서 이제 태권도를 배워야 되는데 터키에서 그냥 터키 사람이 터키에 있는 터키 태권도장을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태권도 할 줄 안다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말로 용어를 하잖아. 뭐 앞차기, 얼굴 막기 이런 거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때 발음도 어눌하고 태권도 정신을 잘 몰라. 참고로 전 태권도 3단입니다. 태권도 3단이에요, 저. 근데 내가 딱 걔 태권도 하는 거를 좀 보니까 태권도 정신을 몰라. 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터키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슈랄슈랄 하면서 태권도는 이럴 거야 하고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상상을 했겠죠. 자기들끼리 이제 터키어로 된 태권도 교본도 좀 읽어보고 터키어로 된 태권도 관련 뭐 뉴스 기사 좀 읽어보고 뭐 태권도 좀 안다고 뭐 태권도 막 터키말로 막 터키인들하고 막 이렇게 샬라샬라 하다가 진짜 태권도 3단인 한국에서 태권도를 한 저를 만난 거예요. 들어보니까 되게 어설퍼요. 잘 몰라 태권도. 한국에서 배워야지. 한국에서 한국인 관장님한테 제대로 태권도 배워야지 하는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 한다고 하면서 왜 한국인 교수랑 한국인 룸메이트랑 살면서 한국말로 이제 뭐 양자 스피는 어쩌고저쩌고 막 토론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제 태권도 적절한 예를 들었죠. 자, 컴퓨터 기술은 미국인들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왜 미국인들과 대화하냐면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정확히 말하면 영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미국의 국력이 이제 일치월장하는 시기에 이제 영국인들이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적인 컨셉을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과 논리학의 결정체가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는 이 어떤 학문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미국에서 꽃피운 거죠. 그러면 이 영국인 하면 이 백인이잖아요. 이 백인들의 정신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 아시겠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거, 인공지능이라는 거의 컨셉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듯 인간도 어떤 다른 지적인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컴퓨터 공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의 그거를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죠. 성경 창세기에 이제 선악과 사건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인간에게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네가 먹어도 좋으나 모든 열매와 모든 고기와 모든 음식 모든 걸 네가 인조이 해도 되지만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성경 영문 성경을 읽어보면 선악과가 영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선악과라고 나와 있지만 영문 성경을 보면은 Fruit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Fruit of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궁금한 게 있고 인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라. 이게 창조의 본질이에요. 인간 창조의 본질.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신이 돼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지식을 구하겠다는 태도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자, 컴퓨터 공학의 정수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반성경적인 그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반성경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공학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지만 이제 컴퓨터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 컴퓨터 공학의 끝은 컴퓨터 공학을 이용해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사상이구나. 이거 하나의 신학이에요. 반성경적인 신학의 결정체예요. 컴퓨터 공학은. 그걸 모른 채 단순하게 이제 컴퓨터 공학에 나와 있는 뭐 이산수학 책 몇 권 읽고 뭐 자료구조론 몇 권 읽고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그런 책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자기가 컴퓨터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그 사상 자체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업계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이제 반성경적인 인물이에요. 반성경적인 인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업계를 이끌어왔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그 관점으로 이제 서양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구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지식을 구하면서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는 방식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끝은 뭐냐면 결국에는 완벽한 반성경주의로 가는 게 인류 역사의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버리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예언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엔 컴퓨터는 반성경주의를 이 세상에 나올 거고 결국엔 컴퓨터로 인해서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죠. 반성경적인 종교다원주의가 더 강해지고 LGBTQ라고 하죠. 동성애 문화운동이 더 강해지고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문화를 이끌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인해서 결국 공산주의가 세상에 크게 자리 잡을 거예요.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 위대한 어떤 인류의 거대한
그런 흐름을 읽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만 그런 게 보이는 거지. 성경을 모르는 채 이게 한국인들끼리만 야 컴퓨터가 뭐 이러이러지 않냐, 뭐 폰 모임한 아키텍처가 이러이러하지 않냐, 막 노스 브릿지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고, 뭐 CPU는 뭐고 GPU는 뭐고, 컴퓨터 하나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기술을 이끈 사람들이 반성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에 있다 보면은 반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올바르게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성경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컴퓨터란 게 뭔지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 이 한국인들이 아닌 이 컴퓨터를 만들어낸 세력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더 깊은 걸 알게 돼요. 근데 결국에 양자 컴퓨터 하고 싶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한 기술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컴퓨터라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사상의 결정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에요.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님이 이거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테크놀로지의 흐름을 보면은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불러올 이 심각한 반성경주의,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에 그날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이 인류의 거대한 흐름,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님의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사실 좀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를 좀 느꼈는데, 제가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님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네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새겨 들으시고, 일단은 님이 진정으로 양자 컴퓨터를 하고 싶다면 성경부터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라고 했죠. 진짜 그 어떤 미국의 기술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면 한국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세요. 그러니까 님에게 제가 성경책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류에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끼도록 한번 해보시오. 그런 시간을 좀 가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영상 링크에 항상 제가 성경 링크 걸어놓죠.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셔서 스마트폰에 설치하세요. 그리고 영어 선택하시고 KJV 선택하면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지금 뭐 댓글에서도 님이 느끼기에 한국과 미국과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데 아직 몰라요. 미국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미국이 이렇다라고 님이 깨달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좀 더 미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 인볼브를 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최고의 조언은 뭐냐면, 가장 미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조언은 이 미국의 교회에 좀 다녀보세요. 그냥 한인교회 말고요. 미국인들만 잔뜩 나오는, 현지인들만 잔뜩 나오는 이 미국 교회를 다녀보세요. 백인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백인들만 잔뜩 다니는 그런 개신교 교회, 개신교야말로 미국의 어떤 전통, 미국의 뿌리, 미국의 건국 사상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면은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어요. 자, 컴퓨터를
이끄는 세력은 뭐라고 했죠? 미국의 컴퓨터 이끄는 세력? 반성경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님이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뭐냐면 그거는 성경주의잖아. 성경주의자. 성경주의를 배우면서 자, 그래서 님이 미국에서 백인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주의의 정수죠. 미국의 건국 정신이자 미국인들의 정신적 뿌리인 성경,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 성경주의, 이런 사람들의 핵심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님이 공부하려고 하는 양자 컴퓨터는 반성경주의,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성경을 반대하는 그 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철학과 수학을 이용해서 구현한 반성경주의의 결정체인 양자 컴퓨터, 요거를 이제 공부하면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 양자역학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깨닫는다면 님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님에게 일단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국적인 거에 대해 탈피하고 컴퓨터 공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미국의 건국 사상인 개신교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개신교주의를 이해할 때 미국 끝판왕 깰 수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무도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새겨 들으세요. 자, 킹제임스 성경책을 오늘부터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